복지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복지는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조건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도 안 했어요.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복지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복지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이해하면 복지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 그 금액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이 아닙니다. 평균은 소득이 매우 높은 일부 가구 때문에 실제 생활 수준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은 정확히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 기준을 정할 때 이 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256만 원 수준입니다. 2명이 함께 사는 2인 가구는 약 420만 원 수준입니다. 3명이 함께 사는 3인 가구는 약 536만 원 수준입니다. 4명 가족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는 약 649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각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즉 정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복지 대상 범위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 설명을 보면 중위소득 32%,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8%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복지제도는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입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복지제도의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약 256만 원이므로 32% 기준은 약 82만 원 수준입니다. 40% 기준은 약 102만 원 수준입니다. 48% 기준은 약 123만 원 수준입니다. 50% 기준은 약 128만 원 수준입니다. 즉 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이 약 82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기준은 중위소득 퍼센트 구조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만 보면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복지심사에서는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함께 계산합니다. 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이 모든 재산은 일정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소득이 낮아 보여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조금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예요. 나는 차가 있어서 대상 아니죠. 나는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유만으로 탈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지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됩니다. 물가 상승, 소득 변화, 생활비 증가. 이런 요소를 반영해서 매년 새롭게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복지 대상 기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오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소득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노후 준비와도 연결됩니다. 복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이해하면 복지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먼저 우리 가구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계산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만 이해하면 복지 대상 여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의 대부분이 이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이면 무조건 수급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복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아닐 것 같다.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의 시작점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복지는 더 이상 멀고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앞으로 복지 정보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 소득이 그 기준의 몇 %인지 살펴봅니다. 이 과정만 이해해도 복지 정보의 절반은 이해한 것입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는 제도입니다. 혹시 복지는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의 시작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복지는 생각보다 가까운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가끔은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준 중위소득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